하한가입니다만 이 김성태를 향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 맞아도 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정당한 어떤 뭐 행동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서서는 제가 예. 정치권이 그 증오와 폭력을 추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못해낸 정치권을 제가 나무랬습니다만 예. 자책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것을 조장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치는 내로남불해서는 안 되고 그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김성태 원내대표 네. 하한가다. 본인이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라기보다는 원내대표를 향한 폭력이기 때문에요. 폭력이 하한가다. 이 상황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하한가요? 어떤 그렇게 하면 우원식 원내대표도 하한가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른 하한가는 민병두 의원이에요. 민주당의 민병두 네, 의원. 글쎄 이 미투로 이제 민병두 의원이 그 당시에 민병두 의원을 이제 그러니까 고발했던 이제 사회적으로 고발했던 한 여성 A 씨는 예. 뭐라고 했냐면은 2008년 5월에 10년 전이긴 하죠. 네, 민병두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갔다. 그리고 민병두가 브루스를 추자고 하다가 이제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뉴스타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자 이제 민병두 의원은 모르겠다. 그리고 내 기억과는 다르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민병두 의원은 도저히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서 의원직을 이렇게 계속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다. 예, 그리고 예. 또 부인인 목혜정 씨까지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드문데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은 아주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강직한 삶의 글 기준을 올렸었죠.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조그만 잘못만 하더라도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반드시 이거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사죄하고 그럴 일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직까지 더구나 자기 지역구에서 뽑아준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역구에서 나가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점에서 결벽증 운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았는데 2달이 지나니까는 금방 또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복귀하는 그걸 보면서 네.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하한가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역구민 6,500명이 사퇴 철회해라 막 서명도 하고 회견도 이 하고 이랬대요. 지역구민 6,500명의 뜻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민 6,500명의 뜻을 그전에는 민병두 의원이 몰랐을까요? 그게 무슨 지역 구민들의 네. 6,500명이 이렇게 네. 저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몰랐겠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그냥 계속하라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퇴 얘기할 때도 그럼요. 몰랐겠느냐. 또 그런 것도 왜 이랬다 저랬다 모르면서 하느냐. 국회의원이 사퇴한다고 했다가 또 2달 후에 뭐 6,500명이 사퇴 철회 의견을 내니까 못해. 그러면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사람이고 자기 말을 뒤집어도 되는 사람인가?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뭐 저도 민병두 의원이 처음 이걸 사퇴하겠다고 대응했을 때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화를 냈어요. 저한테 정치 선배니까 선배들이 이러시면 어떡하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태산같이 무겁냐.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근데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민 의원님. 예, 저 개인적으로 통화를 예, 하면서. 예. 그런데 과연 지금 사태를 철회하면 2달 만에 사태를 이렇게 철회하면 예. 우리 전 작가님처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의심하거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 흥분과 억울함을 가라앉히고 본인이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를 민병두 봐달라. 의원이 다시 복귀하겠다는 것에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더 단단하게 국민이 주어진 그 역할을 해주시는 예. 것이 맞지. 예. 이거 내가 한번 하면 뒤집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그 흥분된 상태에서 했던 결정 그대로 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맨날 장지진다고 했던 이정현 의원 장지진 거 들어본 적 없고 뭐 장재원 의원도 그 뭐 엄청 비난하셨던데 그 대변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뭐 당을 탈당했다 들어왔다 나갔다 몇 번을 했는데 국민들 보기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남 비난하기 앞서서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입장부터 이때만큼 생각을 해봐야죠. 국회의원 그만둔다는 말을 들어야겠네요.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하시는 분이면 다른 결정도 믿을 수가 없죠. 네. 흥분해서 내려놓는 지금 직이 흥분을 아니다. 갖고 내려놓는 직이 아니죠. 또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게 박의원 오죽하면이라는 게 글쎄 일반인들에게는 억울하면. 오죽함이라는 게 있지만은 에이, 정치권에 그 국회의원직 사퇴서가 한 두 박스는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처럼 이번에 굉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알겠습니다. 져야죠. 민의원은 제가 박세리 의원은 그만뒀어요. 네. 박세리 의원은 그만두셨다고. 그만두신 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정은진 의원도 그만 안 두셨고. 민의원을 한번 인터뷰를 조만간 해봐야겠어요. 어쨌든 두 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효옥 작가는 하한가 주셨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넘어와 버렸는데 이게 지금 배우가 있을 거다.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달라. 이게 한국당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무능이 빚은 참극이고 그래서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유료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작극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요. 근거 없고 또 배우설을 제기하는 것도 오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아싸 잘 걸렸어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걸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처벌을 좀 낮춰주라라고 하면서 자기를 가해한 그 젊은이에 대해서 약간 용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뭐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본인이 또 국민을 공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좋은 태도를 보이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배우설, 조작설, 자작극설, 난무하고 배우설 이런 막 거 이렇게 절대 안 나오기 된다고 시작하면 봐요. 전국 예. 덕고이죠. 전 작가님. 뭐 다른 동의. 얘기하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배우설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 직을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단식까지 하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단식이다 하지만 그만큼 야당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단식이라는 것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상황. 여당의 원내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이 제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력 그 상황 자체보다도 더구나 그 전에 벌어진 딴 의원도 단식부터 아니고 이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하게 만든 거는 여당 원내대표 책임이 큽니다. 요거는 박 보통 의원님이 의원도 한마디 아니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효옥 작가님 말씀이 맞아요. 전체 상황은. 그러나 팩트를 체크해 보면 단식 들어가기로 하신 날 오전에 이미 그 드루킹 특검을 받겠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될 일도 같이 처리합시다. 드루킹 특검만 처리하자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싫어요? 나가서 바로 단식 그 자리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느닷없는 단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이해가 그러니까 국회 문법으로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상황으로 갑자기 단식이 들어가셨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 하자고 오전에 얘기했는데 왜 이미 오후에 지난주에 단식을 특검을 시작하시냐. 받겠다. 우리는 특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패키지 되게 싫다는 거죠. 국회 전체를 아니 어떻게 너 좋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너나가 같이 좋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때로는 알겠습니다. 남 좋은 것도 받아들여주면은 다 자기 좋은 걸 3배, 4배로 또 건질 수가 있는 게 정치예요. 조금 더 품어라. 그렇죠.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드리는 조언은 그거고 박용진 원내대표는 이제 뭐 끝났잖아요. 그분도. 박용진 의원은 제가 또 원내대표로 원내대표 가긴 아직 멀어요. 박용진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히려 특검판 깨려고 오히려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위치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여당이 움직이는구나. 특검을 내 받아냈다. 그리고 그거기 위해서 극적인 어떤 드라마를 위해서 단식 들어가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의심을 좀 하게 마지막 됐다. 꼭지를 딱 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이상하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바보처럼 그 지역주의에 도전했는데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 할 것이 내가 좀 손해보나 싶을 때 꼭지를 따고 풀어주면 그분이 승자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신청곡 듣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그래요,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가버렸어요. 상한가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두 분이 막 싸우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뭘 골라오셨는지 알거든요. 우선 전효옥 작가의 상한가는 누굽니까?
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골랐어요. 대통령. 네.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입니다. 먼저 전 작가님, 트럼프 상한가 이유가 뭔가요? 일단 트럼프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그 이니시어티브를 쥐면서 주도권을. 국내 문제를 많이 덮고 있어요. 미국의 국내 문제. 그렇죠. 네. 포르노스타와의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라스무센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45%예요. 야, 진짜. 네. 많이 올랐네요, 진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엄청 올랐네요. 이런 거는 이제 트럼프가 몇 가지 요인이 있죠. 또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도 큰 요인이 됩니다. 강하게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또 중국대로 이 시진핑은 여기서 이속을 차리고 있고 예, 그래서 예.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대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내부를 좀 이렇게 이 진정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력을 오래간만에 발휘하고 있다. 예. 이러고 이제 두 번째는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건 오바마는 한국을 그냥 방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전략적인 인내 정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원비어 사건도 일어났고 네,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의 그 최우선 과제로서 주목하고 있는 점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당사자로서 자기 풀어야 이익을 되니까요. 위해서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도움이 그냥 되죠. 내버려둔 오바마보다는 그렇죠. 네,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가 나은 거죠. 사실상 친한파는 오바마가 친한파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바마는 사실이에요. 배우였던 것 같아요. 좋은 배우. 배우였다. 신용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한국 교육 정책을 바라야지만 우리 교육 정책이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주도권진 트럼프 상한가. 박용진 의원은 신임 금감원장. 네. 사실 지난번에 김기식 전임 금감원장 낙마하는 거 보면서 뉴스닥에서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날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호랑이가 왔습니다. 호랑이 맞습니까? 예, 제가 그때 생각할 때도 예. 머릿속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아 이분을요? 예, 예. 윤석헌 교수? 예,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예,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예, 예. 이끈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노 교수가 70세 노 교수가 예, 예. 뭐 관료들의 어떤 불만과 투덜거림을 다 잠재워가면서요 합리적으로 논의를 끌어나가고 그리고 그 결론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론들을 막 가지고 그래요. 오셨었거든요. 노동이사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과징금 문제라든지 예, 이런 거 다 들고 예. 나왔었는데 지금도 우리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에게 예. 이 호랑이에게 앞에 있는 쓰리 삼성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삼성증권 사태, 증권. 그리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주식 8% 부당 특혜 의혹.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간 큰 사람이 아니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헌 교수가 지난번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보여줬었던 예. 그 호랑이 같은 태도. 예. 저는 이제 해낼 거다.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왔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상한가 하한가. 오늘 불이 나게 제가 닫은 이유는 하여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제가 헛소리하면 안 아니 이렇게 되죠. 방송에서도 약속을 지키는데 민병도 의원은 도대체 아, 또 끝까지 그러세요. 뭐 이러세요? 자, 노래 올려주십시오. 어떤 노래가 골라전. 예. 핑계네요. 핑계네요. 박용진 의원 축하드립니다. 킹고부의 핑계 들으면서 방송 많이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전효옥 작가,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몸이 좀 찌뿌드드 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어깨 쫙 펴고 활기차게.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